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안녕하세요. 사주 테라피 현암 김호진입니다. 내 사주는 내가 본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12지지의 마지막 순서인 해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수의 기원입니다. 해수는 천간 계수의 기운을 이어받았죠. 천간의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마지막 글자고요. 지지에서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에서 해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천간의 계수에서 이어받은 것이 지지의 해수다. 네,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글자 모양입니다. 글자 모양은 자형, 정기를 품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어요. 정기. 그리고 남녀가 포옹하는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를 품고 있다는 얘기는요. 요게 정기죠. 그것을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요거는 남녀가 포옹한 형상인데 여기 남자 여자가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 두 글자가 합쳐져서 지금의 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남녀가 사실 이렇게 포옹을 한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해라는 글자는 이거는 정기를 담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남녀가 포옹하고 있는 모습. 해시는요, 21시 30분에서 23시 30분을 해시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해시는 밤 9시 반에서 11시 반이면 한참 잠 안 자고 일하거나 노는 시간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9시 반에서 11시 반에는 잠을 깊이 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죠, 사실은. 네. 이 남녀가 잠자는 시간, 네. 정기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자, 의미를 보면은요, 생명의 시원인 종핵, 여기서 핵이라는 글자를 잘 보면은요, 나무 목에다가 이 해라는 글자가 이렇게 합쳐졌죠. 핵이라는 것은 핵심, 그 가장 중심적인 것, 종핵, 정기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해가 의미하는 것은 생명의 시원인 종핵을 창조하고 계승한다. 계승한다는 것은 자손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중의 의미다. 그래서 중의 가장 음적인 글자가 계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목에 장생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또 우리가 삼합이 있는데요. 해, 묘, 미를 삼합이라고 그래요. 삼합. 근데 이 세 개 합치면 목국이 됩니다. 목국. 이 목국이 된다는 얘기는 해라는 글자와 묘라는 글자와 미라는 글자가 합치면 목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 세 글자 중에서 순수한 목은 이 묘는 목이에요. 근데 해는 수고, 물, 미는 토거든요. 근데 해를 목의 장생지라고 하고 묘는 목의 제왕지라고 하고 미는 목의 묘고라고 한다. 이 개념이 반복해서 좀 나오고 있죠. 나중에 정리해서 한 번에 또 이것을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삼합이라는 개념은 사주 공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네. 자, 다음은 해의 해석입니다. 특징, 핵의 원리다. 핵. 아까 말씀드렸던 핵이라는 글자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갑목의 원천. 해는 물이지만 사실은 목의 장생지이기 때문에 나무가 샘솟는 자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갑목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해라는 글자에는 지장간이라고 해서요. 숨어있는 천간 글자는 무, 갑, 임이라는 글자가 이 해 중에는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갑이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천문이라고 한다. 천문. 하늘의 문. 이 천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공부를 잘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그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를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돼지머리. 그렇죠? 이렇게 잘 웃는 돼지머리.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이유를 잘 몰라요, 사람들은 사실은.
왜 그러냐면 돼지라는 동물이요, 하늘의 문을 지키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재라든가 제사를 지내는 건 하늘에 고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잘 해달라고. 그러면 하늘의 문을 지키고 있는 돼지한테 먼저 딱 잘 보이는 거죠. 잘 좀 먹여줘, 수문장한테. 그래서 고사 지낼 때는 돼지 머리를 놓고 하는 겁니다. 자, 윤택과 청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가 의미하는 건 돼지잖아요. 이 돼지라는 동물이 지저분한 동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굉장히 청결을 좋아하는 동물이 돼지예요. 물이라는 건 잘 씻는 거잖아요. 시간은 음력으로 10월, 양력으로는 11월인데요. 양력 11월이 되면 이제 겨울이 시작되죠. 그래서 입동이라고 그럽니다. 자, 입동과 소환이라고 그러는데요. 소환은 추울 때입니다. 소환 대하는 추운 날이죠. 시간은 9시 반, 밤 9시 반에서 11시 30분. 공간은 서북방입니다. 자, 이 공간을 한번 볼까요? 서북방. 이쪽이죠, 해가. 자, 해는 서북방인데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죠. 그러니까 해와 술은 서북방이다. 서쪽과 북쪽의 중간. 이 방향을 건방이라고 합니다. 건방. 다음은 신체에서 뭐가 나오냐? 신체에서는 방광, 신장, 혈액, 수분, 발, 생식기, 장단지 이런 것을 뜻하죠. 눈물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눈물.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체액을 다 해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방광과 신장 이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요. 직업은 수산업, 물에서 노는 거죠. 그 다음에 수영 선수, 목욕탕, 양어장, 제빙, 제빙이 뭐예요? 얼음 만드는 거죠. 양조장, 술 만드는데, 장류, 간장, 된장 이런 거 만드는 거. 발효식품, 양돈업, 양돈업은 돼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섬유업, 해묘미를 목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섬유는 이 나무에서 나왔어요. 옛날에는 삼배, 모시 이런 데서. 그래서 해는 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목의 장생지이기 때문에 섬유업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육아 관련 업도 들어갑니다. 학과 적성은요, 핵물리학, 유전공학, 해양수산, 조선, 유아교육, 의학, 생물학 같은 거 이제 많이 이 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물학, 유전공학 이런 경우가 많죠. 동양화가 왜 들어가냐면요. 동양화는 전부 다 수묵화죠. 색채보다는 물 가지고 이 색감을 조절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동양화. 식품영양학과, 천문학, 그다음에 무역학, 외국어. 외국어가 들어가는 이유는 인신사회는 삼행지라고 그랬죠. 인신사회사 이런 건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삼행지인데 이게 또 뭐라고 그러면 역마의 기운이라고 그랬어요. 역마살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어를 잘해요. 왜 그러냐면 해외 돌아다니려면 외국어를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그 다음에 맛은 짠맛이죠. 자, 이 개해년이 있었어요. 개해년. 지지의 개자와 천간의 해자를 만나는 해가 개해년인데요. 이 천간도 물이고 지지도 물이죠. 그럼 이런 해는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그런데 실제로 개해년이 1983년이었는데 1983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 국민이 이 눈물바다가 된 해였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KBS에서요.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6.25 때 헤어진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KBS 그 벽에 붙어 있고 그 상봉 장면을 몇 달 동안 이 방송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고 저도 그때 그 기억이 나는데 전 국민들이 눈물바다가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해년은 하늘에서 비가 온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서 눈에서 피눈물이 났던 해다. 이게 그 해의 기운과 식간십이제의 기운과 이 매칭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죠. 자, 해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핵이다. 핵, 종자 이런 뜻이고요. 음력으로 10월 9시 반에서 밤 9시 반에서 11시 30분. 방향은 서북방. 신체선 방광 신장. 그다음에 몸에 있는 그 수분, 혈액, 침, 땀 이런 거. 그다음에 이 검정색과 짠맛이라는 거. 요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12지지에 대한 마지막 총정리를 해서 꼭 12지지에서 이것은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12지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